7월 25일 제3강입니다. 한강. 예. 오늘부터 이제 진짜 미분이죠. 단원명은 미분계수와 도함수예요. 미분계수와 도함수. 예. 그래서 요 문제 보면서 평균 변화율 얘기부터 시작을 합시다. 평균 변화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평균 변화율은 그냥 다른 말로 기울기라 했습니다. 평균 변화 했잖아요. 평균 변화. 평균적으로 변화했다 이거야. 근데 그걸 비율로 표현했다라는 뜻이니까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곡선 이동을 했을 때, 곡선 이동을 했든 뭐 직선 이동을 했든 아래로 볼록으로 움직였든 위로 볼록으로 이동했든 간에 내가 지정한 두 개의 X좌표 A와 B가 이렇게 놓여져 있다고 하면 그에 해당하는 결과물 FA와 그에 해당하는 결과물 FB가 이렇게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가로 이동 분량분의 세로 이동 분량, 다시 말해 이 두 개의 점을 이렇게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1학년 때부터 기울기 배울 때부터 평균 변화율 얘기를 자연스럽게 했으면 너희가 이 수투라는 부분에 약간 쫄아있음을 감안할 때 쫄리지 않게 그냥 평균 변화율 기울기 얘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서야 나오는 말이라서 다시 한번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평균 변화율 기울기랑 똑같은 말이에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그러니까 구간하고 대괄호는 닫힌 구간이라고 그랬죠. 닫힌 구간이라는 뜻이에요. 1A 똑같은 말로 1 포함하여 이상, A 포함하여 이하, 1에서 A 사이라는 정의역을 내준 거고요. 그동안에 이제 저 함수 변화량의 평균 변화율이 18일 때 이렇게 말했으니까 1 있을 때, x 이퀄 1이 있을 때, 이 찍히는 함수 값이 얼마냐? 1111 하면 4죠. 여기가 1,4의 점이 됩니다. 3차 함수니까 뭐 요렇게 이런 식으로 갔겠지. 그리고 A, 어딘가에 A가 있다 라고 하면 그 A일 때의 함수값은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 뭐 요렇게 점이 찍힐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라 함은 이 두 점을 이렇게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 A 마이너스 1 분의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 빼기 4 요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는 18이다. 얼핏 보면 A에 대한 3차 방정식인데요. 3차 방정식 아니겠죠? 조립제법으로 하면 되긴 하는데 우리 좀 쉽게 갑시다. 요거 마이너스 3이죠? 그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라는 건 지금 내가 요 아래 A-1이 있어서 이거 좀 지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A-1, A-1 지웠으면 좋겠는데, 그때 요 마이너스 3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주면 각각의 인수에서 A-1이 보이죠. A 세제곱 마이너스 1 한 덩어리, A 제곱 마이너스 1 한 덩어리, A 마이너스 1 한 덩어리, 그 아래에 있는 A-1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쉽게 계산이 됩니다. 이거 A-1 날려버리고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 요거 A-1 날려버리고 A 더하기 1, 이거 A-1 날려버리고 더하기 1 이렇게 하시면 분모랑 약분 다 끝난 거예요. 는 18 이렇게 하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해서 A값 구하시면 되고, 2차 방정식이니까 A값 2개 나올 텐데 1보다 큰 애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걸러낼 요소가 있겠죠. 평균 변화율의 정의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아래 바로 미분 정의로 들어가게 되는데, 평균 변화율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순간 변화율 때문이죠. 순간 변화율이란 평균 변화율
에다가 리미트 목표 지점, 내가 그 순간을 보려 하는 목표 지점으로 보내는 극한값을 순간 변화율이라 하는 거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순간 변화율이 이름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지금 이 단원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미분계수고요. 미분계수고, 그리고 이제 의미로 따지면 접선의 기울기죠. 아시겠죠?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기호는 F'A, 이게 제일 유명하고요. 또 기호도 여러 개예요, 이게. 그래서 dx분의 dy, dx분의 dy. 혹자들은 이제 이걸 dx분의 dy라고 읽으면 되게 이렇게 질 떨어지는 이렇게 강사라고 표현하는 영상을 내가 본 적 있어요. 꿋꿋하게 나는 dx분의 dy라고 합니다. 왜냐면 외국 애들이 이거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 dy by dx 내지는 그 by도 생략하고 dy dx 위에서부터 읽어. 서양 애들은 늘 위에서 아래로 읽어. 근데 dy by dx 할 때 그 by가 divide by야, 연병. 아이, 욕하면 안 되지. 그게 분해랑 뭐가 달라. 근데 하여튼 난 꿋꿋하게 읽어요. 그게 dx 분의 dy 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왜냐면 이 dx분의 dy가 원래 도함수 기호예요. 도함수는 미분계수와는 좀 다르게 함수 형태잖아. 그러니까 그 함수에다 뭘 넣었다라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라이프니츠식의 표현에는 그 넣었다라는 표식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괄호치고 x는 a, 일대의 도함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뉴턴식 라그랑주인데, 라그랑주 표현으로 해도 사실은 이렇게 하면 도함수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x equal a 아래 첨자로 이렇게 넣는 표시도 있습니다. 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놈이 그놈이다. 기왕 쓴 김에 하나 더 쓰자면 dx분의, 우리가 알다시피 y는 fx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dx분의 d, 요게 원래 한 기호거든. x로 d 오른쪽 함수를 미분하시오라는 기호예요, 이게. d는 미분을 뜻하는 디퍼런셜이라는 단어의 앞대가리를 따온 거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기호예요, 이게. x로 d 오른쪽 함수를 미분하여라. 그래서 여기다가 fx를 y 대신에죠. y 대신에 fx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fx 함수를 x로 미분하여라, 즉 도함수를 뜻하게 되는 거고, 그 도함수에다가 x equal a를 집어넣으면,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각각의 어떤 책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책들에 나오는 표현들 중에 요 4가지 정도를 알아두시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 쓰고 나니 좀 많다. 지워버려. 그래서 F'A의 정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그러니까 리미트를 제거하면 이만큼이 평균 변화율이다 이거예요. 평균 변화율. 근데 이 앞서 우리가 했던 평균 변화율은 두 개의 숫자가 되게 대등한 숫자였죠. 왜냐면 얘도 하나의 상수고 얘도 하나의 상수고 지정된 두 개의 상수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두 개의 점을 잡지만 사실은 접선을 긋고 싶은 대상은 이 A가 분명한 거야. 거기로부터 평균 변화를 구하기 위해 넉넉하게 잡은 값이 A 플러스 H이기 때문에 얘가 주인공이고 얘가 곁다리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을 가지고 이 점을 이쪽으로 점점 이동시키겠다는 거거든. 그런 의미에서의 H입니다. A 플러스 H인데 H는 0으로 가는 H. 또는 이 A 플러스 H 자체를 그냥 변수 X로 잡아버리면 이 높이도 fx가 되니까 리미트 x가 주인공 a로 향하는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FA는 이게 타겟 지점인 거고, 이 왼쪽 놈의 이 A 플러스 H를 X로 대체하면, X로 치환하면 이 정의가 나온다. 그러니까 너희가 미분 정의, 미분 계수라고 부르는 F'A는 딱 요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한다기보다는 내가 말했잖아요. 이게 미분 정의 문제는 다들 연상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연상이 되려면 이게 기억이 아니라 뇌리에 그냥 처박혀 있어야 돼요. 요 모양이 그냥 아주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딱 이렇게 그 모양과 형태가 박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원에서는 도함수를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린 도함수까지 다 나고 나오면 이거 얄짤없이 그냥 미분해버리죠. 근데 그게 아니라서 정의를 그대로만 이제 풀자면 요거는 요 A 플러스 1이 사실은 A 마이너스 1임을 감안하면 평균 변화율 얘기해요. A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평균 변화율. 그리고 이것은 이제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를 만족시키는 상수 A 값을 구하여라. 뭐 요 정도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뭐 시키는 대로 집어넣으면 되고요. A 플러스 1분의 붕 FA A 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 빼기 F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요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오른쪽 F'A는 이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래 놓고 이 상태에다가 저 A 플러스 H와 A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왼쪽도 A에 대한 식, 오른쪽도 A에 대한 식이 되니까 A에 대한 방정식이 또 하나 나오겠죠. 이렇게 푸는 거고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뒷부분 도함수까지 다 끝난 친구들은 3A 제곱 마이너스 1 저 미분에서 A 집어넣으면 이 정도 되겠네요. 쉽게 이 부분이 쉽게 정리되면 이렇게 된다 까지 알고 2차 방정식으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미분 정의니까요. 자, 이 세 개의 문제가 등장했어요. 세 개의 극한값이 등장했는데 어떻게 말해야지? 단언컨대 이 중에 미분정이 없어요. 어떤 애도 미분정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 유형이다 보니 미분정의를 연상해내야 된다고. 연상. 여기서 1-H, 1 플러스 H 하면 1 플러스 H 하면 이게 떠올라야 되고 요 아래에 보면은 x-1 x가 1로 가는 극한에 x-1 x가 1로 가는 극한에 x-1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별 생각이 없다가도 이게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마이너스 fa 이걸 떠올려야 되고 요 두 개가 뇌리에 박혀있는 상태에서 이 3번 문제를 푸는 데에 연상작용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그 연상작용에 의거하여 1-H가 있으면 나에게 이게 아닌데 나에게 부족한 게 뭔가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고 이 부분의 연상 때문에요. 그리고 없던 걸 갑자기 만들었으니 뒤에서 더해서 없애주어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게 되죠. 그리고 원래 있던 애랑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해주면 요 부분도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서 둘을 묶어주면 요쪽과 연결이 되는구나 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의 h분의 f1 H F1과
마이너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의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렇게 이제 써주는데 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확인할 게 있죠. 두 번째 확인할 건 미분 정의를 정확하게 지켰는가. 미분 정의라는 건 매우 예민한 아이다. 아주 예민하다. 그래서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주지 않으면 이 세 가지가 통일되는 이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주지 않으면 미분 정의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완벽하게 지킨 거죠.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f'1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는 약속을 못 지켰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 여기가 마이너스 h다. 마이너스 h니까 서웅이 벌써 맛 갈라고 한다. 마이너스 하나 끌어다 써주고 밖에서 지워주고 이렇게 하면 약속을 지킨 거예요. 마이너스 h, 마이너스 h 이렇게. 물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h 해줘야죠. 맞죠? 맞는데 리미트는 뭐라고? 리미트는 정황값이라고. 정황값. 그러니까 h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h가 0으로 가는 게 확실한 정황이면 바꿔 쓰든 안 바꿔 쓰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든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놈도 마이너스 f'1이 되고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f'이니까 마이너스 2f'1이 돼서 1값 둘 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살이 쪘나?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쪽 3번 3번을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x가 1로 갈 때 x-1 분해를 보고 얘를 기대하는 거죠. 얘를 요 녀석 x가 a로 갈 때 x-a 그러면 기대하기로는 위쪽에 fx-fa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fx 제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합성된 정의역 범위 안에 있는 함수는 내 맘대로 넣었다 뺐다 곱했다 나눴다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x-1의 위아래에다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해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이 x가 a로 가기만 하면 x제곱 마이너스 a fx제곱 요 놈과 요 놈이 통일되면 되는 거거든. 요 놈하고 요 놈이. 그러하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내용은 마이너스 f1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아래쪽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바꿀 건데 x가 1로 가면 x제곱도 1로 가는 거 맞잖아. 정한값이니까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로 돌아와서 마이너스 한 남아있는 애가 누구냐 하면 x제곱 f1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없던 애가 들어온 건 이놈이고 그러니까 이놈이 플러스 f1로 지워져야 하는데 플러스 f1로 지워져야 하는데 여기 마이너스를 걸어놨으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f1 하시면 제가 좀 계산 생략을 했는데 안 헷갈리게 할 수 있죠? 안 헷갈리게 볼 수 있죠? 마이너스 f1이니까 실제로는 플러스 f1이에요. 분자에서는. 여기 마이너스 f1 했으니까 마이너스 f1 플러스 f1 서로 지워진다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겁니다. 현재. 그리고 원래 있었던 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분모 두 개를 이렇게 분리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이 i는 결론적으로 x가 1로 갈 때, x제곱이 1로 갈 때로 바꿀게요. x제곱이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제곱 마이너스 f1 완벽한 미분 정의를 지켰고요. 그리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는 x가 1로 갈 때 이게 0분의 0 또는 0분의 무엇 이런 트러블을 발생시키지 않으면 그냥 극한값 넣어버리면 돼요. 다항함수에는. 그러니까 1 들어가면 곱하기 2로 끝나는 거죠. 그 다음 마이너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한 다음에 요거 f1로 묶어주시면 그 뒤에 남아있는 애가 뻔하게도 x제곱 마이너스 1인 게 보이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아래쪽에 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음을 감안하면 0분의 0꼴의 원흉을 제거한 겁니다. 결론 요놈은 2배의 f'1이고요. 빼기 요놈은 x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2배의 f1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정호 확실히?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제 정호가 다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이제 궁극적으로 가면 니네가 좀 허무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저기 우리 미분 공식 중에 다항함수의 미분 합차 실수배 곱까지 했죠. 거기에 합성함수의 미분 하나 더 기억하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미적분에 나오는 얘기지만 여기 안쪽이 1차 함수일 경우에는 우리도 할 수 있는 미분이라서 이런 겁니다. 이거 미분하여라 그러면 바깥을 싸고 있는 함수를 미분하는데 그동안에 안에 있는 애는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되고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안겨있는 애는 그대로 따라오되 안겨있는 애를 한번 미분하여 옆에다가 곱해주면 된다. 이거거든요.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에요. 요까지 얘기해두고 이거 봐봐. 미분 정의를 떠나서 엄연한 극한값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h에 0을 넣어보면 분모가 0으로 가요. h에 0 집어넣어보면 이거 f1이고 이거 f1로 가니까 빼기 하면 0으로 가요. 서연아 마지막이야. 정신 차려. 0분의 0꼴의 극한값이라고요. 뭐 쓸 수 있다고? 로피탈의 정리 쓸 수 있다고요. h 변수니까 h로 미분. 정호야 h로 미분. 분모 1. 서연이 졸리니까 서연이 지켜야지. 요거 h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1? h로 미분을 하는데? 잘 봐. f 안에 1-h라는 합성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에 의하면 얘를 h로 미분하면 f'1-h가 오는 게 맞아요. 왜냐면 바깥의 걸 미분하는 동안 안의 거는 그대로 따라오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거기다 곱하기 임마를 미분해야지. 그게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걸 h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성의도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애는 이제 합성의 미분이 의미가 없는 거지. 왜냐면 바깥을 미분하면 f'1 플러스 h인데 안에 있는 1 플러스 h를 미분하면 1이거든요. h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붙어요. 그런 다음에 h에 0 투입. h에 0 투입. 그럼 이거 0 되고 얼마? f'1. 이거 0 되고 얼마? f'1.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배의 f'1. 좀 전에 우리 결론하고 일치하죠. 그러니까 로피탈의 정리 쓰면 미분 정의조차도 아주 허무한 결론이 나와요. 좀 전에 이거 답 기억나요? 이거 답 뭐였는지? 2f'1 마이너스 2f1이었어요. 그죠? 자,
로피탈의 정리. 아래 미분. x-1 x로 미분. 성우이 1. 요거 미분. f 프라임 x 제곱에 곱하기 2x. 맞아요. 안에 안겨있는 애를 미분해서 밖으로 한번 빼서 곱하면 돼요. 그 다음 요거 미분 마이너스 2x 곱하기 f1. 그죠? 이건 그냥 상수니까, 계수니까 f1은 안 바뀌고 그냥 x제곱만 미분해서 곱하면 돼요. 자, 이제 x는 1 투입. x에 1 투입. 2 f 프라임 1 마이너스 2 f1. 뭐 좀 전에 결론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로피탈의 정리를 사용하면 꽤나 빠르게 최종 결론에 갈 수 있고, 짧게 쓰는 게 오히려 실수가 적다 라는 거예요. 좀 전처럼 뭐 줬다 뺏었다 분리했다 이렇게 하면 그 순간 어느 타이밍에 실수 타이밍이 나와. 그래서 시험 칠 때는 로피탈의 정리 쓰라고 하는 거고, 근데 정해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건 이런 애 때문에. 이런 애는 우리가 루트 x 미분을 못 하잖아요. 루트 x 미분을 못 하니까 로피탈의 정리를 쓸 수가 없어서 정해로만 풀 수 있어요. 물론 그러면서 당신이 루트 x의 미분을 가르쳐 주면 될 거 아니요? 그럼 되죠. 그럼 되죠. 루트 x 미분하면 2배의 자기 자신 분의 1입니다. 희한하게 분수로 가요, 이게. 루트 x는 미분하면 2배의 자기 자신 분의 1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학원 강사는 욕먹고 학원 다닌 애들은 문제 빨리 풀고 뭐 이런 일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미분하면 그냥 바로 로피탈 쓰는 애들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x에다 1 투입. 그러면 인마는 f'1이고 2분의 1은 여기로 올라가니까 2로 올라가서 f'1 이렇게 되죠. 순식간에 나와요. 좀 전에 했던 얘기고요. 미분정의. 하여튼 이런 애를 보면 딱 떠올려야 되는 거야. 미분정의를 떠올려야 하고, 그나마 뭐 로피탈의 정리를 쓰지 않더라도 요령이 좀 생기면 이렇게 깔끔하게 f-f로 돼 있는 애는 내가 앞에다가 마이너스 f, 뒤에다가 플러스 f 할 게 뻔하잖아요. 그럼 그걸 왜 해? 이미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다 치고, 그럼 내가 얘랑 맞추려고 써줄 거고 얘랑 맞추려고 써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개수를 그대로 앞으로 빼서 마이너스 5f'2 마이너스 3f'2 이렇게 빨리 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요령이 이 h 앞에 5를 마이너스 5를 내가 여기다 붙인 다음에 앞에다가 이렇게 곱할 테니 그게 튀어나온 애가 이게 그냥 튀어나오는 거랑 똑같다 이거지. 그리고 요거 앞에 마이너스고 요거 3 곱해주고 3을 곱할 테니 3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랑 똑같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8f'2 이건 익숙해지면 금방입니다. 이런 내용은.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데 2,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갑자기 나한테 왜 주니? 그게 절대 궁금한 게 아니에요. 궁금한 게 아니고, 이 말은 뭘 말하고 싶냐면 f'2 접점에 x좌표를 넣었더니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끝. 하핫. 자,
수능 문제랍니다. 수능 기출입니다. 그 이제 얼마나 머릿속에 깔끔하게 이미지가 박혀 있느냐에 따라 이것들을 정보를 처리하는 어떤 그 원활함. 그러니까 이리저리 꾸역꾸역 막 지저분하게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답이 나왔어요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똑같이 맞았지만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런 말들이 기억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렴하는 극한값은 나에게 2개의 정보를 준다. 2개의 정보를 준다. 딱 그 말이 이 두 군데에 적용이 되면 당신들은 이것을 버리고, 이 정보를 버리고 F3은 2요, F'3은 1이네 챙기면 돼요. 저 정보를 버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저 정보를 챙기고 저 극한식 하나를 버리면 돼요. 마찬가지. 요렇게 있다 라고 하면 G3은 1이요, G'3은 2입니다 라는 정보예요. 그리고 버리면 돼요. 수렴하는 극한값은 나에게 2개의 정보를 준다. 정오의 멀뚱멀뚱은 지금 아래에 있는 프라임은 왜 나왔냐는 의문이냐? 정호야? 일단은 로피탈의 정리를 쓰면 돼요. 아래는 미분하면 1이고 위에는 미분하면 F'X잖아. 그럼 거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이게 아래는 1이니까 F'3은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도 되고 여기서 바로 또 가능해요. 방금 전에 내가 여기다 3을 집어넣어서 얘랑 0분의 0꼴이 수렴할 수 있는 거니까 F3이 2와 같아야 된다라는 정보를 얻었잖아.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2 대신에 F3을 넣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 x-3분의 fx-f3의 리미트 x가 3으로가 돼요. 그럼 이게 뭐의 정의야? F'3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 1값이 F'3의 값이라고. 로피탈의 정리를 써도 되고 미분 정의를 써도 되고. 그러나 아주 흔해 빠진 정의다. 이거는 흔해 빠진 정의. 자, 그런 다음 y는 fx, gx의 3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시오. 이 말은 얘를 미분한 다음 x에다가 3을 넣어주세요니까 곱의 미분법 기억하셔가지고 F'3, G3 미분 그대로 미분 이렇게요. 그럼 여기 있는 4개의 값이 고스란히 4개가 다 쓰이겠죠. 이렇게 해달라는 뜻의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당신들한테 시간이 좀 넉넉할 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렇다면 곱의 미분법은 진짜로 왜 미분 그대로 미분인가를 한 번쯤 유도해 봤으면 좋겠다. 이미 정의는 배웠어요. hx를 fx 곱하기 gx로 썼을 때 h'x를 구하자는 얘기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h x 플러스 h 마이너스 h x 이거예요. 도함수의 정의가. 그러니까 요 자리에다가 다만 뭐가 대체돼서 들어가면 되냐면 요 놈은 fx 플러스 h 곱하기 gx 플러스 h이고 요 hx는 fx 곱하기 gx이고 요게 들어갈 뿐이죠. 그런 다음에 아까 우리 미분 정의에서 필요했던 것들 이쪽에서 뭘 내주고 뭘 빼주고 이렇게 해서 쫙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거 책 보면서 도움을 받아서라도 생애 한 번쯤은 유도해 봐야 된다. 생애 한 번쯤.
그냥 시키는 대로 자꾸 외우지 말고 한 번쯤은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아,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할 말 많은 앤데 그냥 이렇게 합시다. 아, 일단은 이걸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미분 가능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뭘 말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미분 가능이라는 게 진짜로 진짜의 의미가 있고, 진짜의 의미가 진짜 정의가 있고, 현실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풀이가 있고 이래요. 가끔은 그게 모순되기도 해요. 정호야, 네가 감히 졸려서는 안 되는 거야 지금. 연속성에서 이미 한번 경험해봤죠. 연속성이 이론적인 연속과 실제 우리가 그 연속을 조사할 때의 행위가 똑같이 3단계라도 다른 행동이란 말이지. 그런 것처럼 미분 가능도 이론으로의 미분 가능과 실제 우리가 하는 행동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가끔은 실제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논리적인 모순거리이기도 합니다. 얘가 지금 그런 풀인데, 이거는 원래 미분 가능하도록의 진짜 이론은 뭐냐면 1번 연속임을 확인하여라와, 예,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 가지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럼 연속이 확보되었으면 두 번째는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의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어디서 늘 보던 걸 썼는데 이게 뭐죠? 미분계수 쓴 거예요. 다만 정호야, 다만 이게 네가 알고 있는 f'a의 정의하고 다른 점이 뭐야? 졸린 와중에 발견 잘했어. 이게 미분정에서는 0으로였죠. 근데 지금은 0 플러스로 해요. 얘 이름은 우미분계수입니다. 우미분계수. 한마디로 오른쪽에서 접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접선을 오른쪽에서 접근. 이퀄 리미트 h 0 마이너스로의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뭐 당연하겠지만 얘 이름은 좌미분계수입니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의 이론적 베이스는 A에서 연속임을 확인하고, 두 번째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지도록 조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 현실은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얘가 1이라는 기준선을 두고 오른쪽으로는 ax 세제곱, 왼쪽으로는 bx 플러스 4가 되는 그런 fx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연속하려면 뭐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어야 되고,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아야 되고, 그 두 개가 또 함수값과 같아야 되고 하는데, 개뿔 연속함수의 대명사인 다항함수와 다항함수를 중간에 잘라놨어요.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언제나 같다. 맞아? 언제나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이라는 경계를 딱 치우고 얘로만 다 그리면 걔가 끊어질 일이 있냐? 없어요. 쭉 이어져요. 1이라는 경계를 딱 치우고 여기 있는 직선만 그리면 걔는 쭉 이어져요. 이어지고 이어지는 애가 중간에 연속으로 만나려면 함수값이 똑같은 거 말고 무슨 방법이 있어?
아무 방법도 없지. 그러니까 극한값 따위 조사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거 의심하지 말아요. x가 1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라는 걸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여기다 1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을 치웠다면 쭉 연결이 됐을 테니까 그 연결이 된 놈과 이 놈이 서로 맞물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경계와 무관하게 이 1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다가 넣고 b 플러스 4 equal a 이렇게 하는 게 1번 연속의 확인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두 번째 할 말도 알 수 있을걸? 미쳤냐? 이 미분정의에다가 이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리미트 걸어가지고 0 플러스 0 마이 에휴, 그럴 리가요. 야, 이 경계 치우면 3차 함수라니까? 3차 함수는 실수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를 우미분계수를 걸건 말건 간에 얘는 틀림없이 3ax 제곱에 1 넣은 결과를 내놓을 거라는 거야. 다항함수였으니.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이 경계가 없었으면 얘는 직선이 쭉 이어질 거고 콤마의 미분은 b였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f'x들이죠. 그러니까 얘는 얘 알아서 지도함수 가고 얘는 얘 알아서 지도함수 가는데 그게 미분 가능하려면 경계에서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야 자연스럽게 이어질 테니까. 그래서 두 번째 미분 가능의 조건으로 b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a가 서로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엄청 쉬운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고요. 실제로 너희가 이제 난이도를 계속 올려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밖에 풀 수 없는 문제를 냅니다. 내요. 특히 이과들은 미적분에서는 이정의를 써야만 풀리는 이상한 함수를 내줘요. 그럼 해야 돼. 알고는 있어야 돼. 그런데 저렇게 대상이 누가 봐도 천하의 미분 가능인 두 개의 함수를 경계로 끊어서 놓은 애는 그냥 딱 두 가지 행위를 하면 돼. 1 넣은 함수값, 1 넣은 도함수값. 이렇게. 끝내 잠들 거야? 너무 쉽나? 정호야? 어려운 문제 하나 잡아서 시켜줄까? 이것도 수능이네? 정호야 나와서 설명해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물론 미적분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내가 항상 주장하지만 미적분을 인문계 친구들이 안 배운다가 미적분에 있는 그 개념이 문제로 안 나온다를 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끌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다음 크기 어쩌고 저쩌고 하고 물어보는데 이거 한 개도 안 빼고 다 기울기 이야기예요. 전부 다 기울기 이야기예요. 그때 베이스가 되는 지식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어떤 측면이냐면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는 자 보세요.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는 일단 접선과 평균 변화를 얘기를 하자면 두 점을 잡잖아요. 아래로 볼록 그래프의 특징입니다. 두 개의 점을 잡으면 이 작은 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더 큰 정역에 있는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크기 차이가 이렇게 나요. 다시 말해 F'A와 F'B가 요런 크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항상 뭘 두냐면 두 녀석의 평균 변화율이 껴 있어요. 늘 요 질문 많이 합니다.
관련 질문도 많고요, 이게. 아래로 볼록일 때예요. 위로 볼록일 때는 정반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의 기울기가 이거, 여기서의 기울기가 이거, 그 중간에 낀 평균 변화율이 이거. 이렇게 되죠. 똑같은 증가함수인데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부등호 결과가 나와요. 일차적으로는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의 또 결정적인 차이 볼게요. 아래로 볼록은 이 곡선 위에 한 점을 잡고 이제 이 정의역의 x값이 오른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 기울기가 점점 커집니다. 잘 보시면 이 위에 한 점을 잡고 지 오른쪽으로 점을 잡아서 이렇게 직선을 뻗어 보시면 이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의 크기가 점점 커져감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위로 볼록은 반대입니다. 위로 볼록은 여기서 내가 가까운 점을 잡을 때의 기울기가 제일 크고 오른쪽으로 진행을 할수록 이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곡선 위에 점일 때 얘기고, 다시 곡선 밖에 점일 때는 얘기가 또 달라져요, 이게. 이게 골치 아픈 얘기가 되는데,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이런 얘기들은 잔뜩 해놓으면, 적어도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거 위로 볼록 그래프 하나 내준 다음에 나한테 기울기 크기 질문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듣는다는 거지. 눈을 그쪽으로 가져간다는 거지. 그래서 말인데요, 방금 전에 한 이 얘기가 바로 기억번입니다. 기억번. 전반은 위로 볼록의 그래프이고, 여기 지금 빠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0이 빠져있거든요. A 빼기 0, FA 빼기 F0. 여기가 원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F0이자 원점이에요. 그래서 A분의 FA, B분의 FB는 다 원점에서 그은 인마의 기울기인데, 지금 얘기한 대로 위로 볼록의 그래프는 자기하고 가까운 점에 있는 그 평균 변화율이 자기보다 먼 점에 있는 평균 변화율보다 큽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점점 누워요. 그래서 이 말은 틀렸다고요. 부동호 방향이 반대여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했던 얘기, 위로 볼록의 그래프는 정의역의 접선이 작은 쪽일수록 더 가파른 기울기가 나옵니다. 뒤로 가면 점점 눕죠, 아이가. 이게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니은번이 B-A, 어차피 B가 더 큰 애니까 양수니까 나눠도 되죠? 그럼 B-A분의 FB-FA, 즉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 얘기인데,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일 때 요렇게 누우면 A에서의 접선보다 얘가 누울 수밖에 없죠. 이 녀석 봐요. 위로 볼록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게 접선이죠, 이게. Y는 X가.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지금? 1이잖아. 그러면 여기 나오는 어떤 평균 변화율도 1보다 클 수 없어요. 평균 변화율은 늘 그보다, 이 접선보다 기울기가 작아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해서 얘가 1보다 크다라는 말은 틀렸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내가 맨날 그 바보 문제라고 부르는, 예, 기억니은이 모두 틀리면 학생들은 디귿번을 풀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 그 문제입니다. 가끔 저렇게 뭐랄까 그 허를 찔러요. 예, 허를 찔러. 기억니은이 모두 틀리는 경우는 진짜 수능 역사 통틀어서 한두 번 없었을 건데, 예, 이런 케이스가 그 케이스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지금 딱 너희의 수업 시간인, 계속 이어가 보죠. 마지막 10번 같은 경우는 약간 용감한 거죠. 이건 수투인데 미적분에 있는 미분을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뽑아내 보아라, 이런 거니까, 예, 정의를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는지를 한번 보자, 뭐 이런 거고요. 맞습니다. 요거 두 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가, 예,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합성함수의 미분법 f 서클 gx를 미분하면 안고 있는 함수를 미분하되, 예, 그동안 안겨있는 함수는 자기 모양 그대로 쫓아 들어오고 바깥에다가 안겨있는 함수의 미분을 곱하여 마무리한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이제 어느 놈이 안고 있는지 어느 놈이 안겨 있는지만 알면 되는데, 이 두 개의 경우는 fx가 안겨 있는 거예요. 안겨 있는 거고, 안고 있는 애가 누구냐면 무언가의 제곱이죠. 다항함수 x의 제곱이 안고 있고 루트가 안고 있는 거예요. 루트가 fx를 안고 있는 거고 무언가의 제곱이 안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바깥쪽을 미분할 때 2하고 이렇게 해서 내리고 빼주시면 됩니다. 2 내리고 뺀다, 내리고 뺀다 해주시면 되고, 그동안에 안겨있는 애는 자기 모양의 변형 없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들어오고 안겨있는 애를 한 번 더 미분해서 바깥으로 곱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2fx, f'x가 이렇게 곱해진 꼴이 되죠. 이거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 편이, 적분에 가면 정확하게 이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만났을 때 이게 fx의 제곱과 관련 있는 아이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 적분 공식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거고, 아까 내가 루트는 얘기했지. 2배의 자기 자신 분의 1이다. 그러니까 y 프라임 이거 미분을 시키면 2배의 자기 자신 분의 1. 여기서 왜 루트라고 안 하고 자기 자신이라고 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건 이 루트 fx 통째로가 밑으로 내려가라. 2배의 자기 자신 분의 1. 대신에 여기에 안겨있는 f'x를 하나 미분해서 이렇게 곱해줘라 라는 겁니다. 결론만 외웁시다. 네, 이거 두 개 정도 외워두면 여러모로 유용할 겁니다. 실력 따지기도 이번에도 역시 일부만 하고 여러분이 나머지를 유도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요. 이 안에서 이제 fx 묶어, 이거 얘기할 거리 자체는 없는데, fx를 묶어내고 나니 fx-2가 남았고, 아래는 -1 묶어내고 나니 x-1이 남았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f1이 2다. 그러면 2는 f1이다가 되니까 요걸 대신에 f1을 써줄 수 있다면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f1 요 자체로, 예, 미분 계수의 정의 f'1을 완결 짓고 있다, 예, 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아, 그러면 내가 요 놈의 극한만 구할 수 있으면 되는구나 인데, x가 1로 갈 때 -1분의 f1은 아무 트러블도 일으키지 않아요. 예, 그냥 2조, f1은 2조. 예, 그러니까 이게 -2가 곱해진 f'1이다를 얻어내는 게 눈에 보이면 제일 좋고요. 예, 방금 전에 우리 fx의 제곱을 미분하는 법을 배웠으니 이 상태에서 바로 루피탈의 정리를 써도 되고요. 오케이? 역시 마찬가지.
이 뭐지? 쓸데없는 것 같습니다. 좋아, 니네가 이런 거 보면 쫄 테니 멘탈 관리. 예. 안 그래도 시그마가 약했어가지고 미분 문제 푸는데 갑자기 시그마 나오면 움찔하면서 미분의 이론을 적용시켜 볼 생각도 못하고 저걸 못 건드리는 케이스가 생길까봐 하는 얘기. 시그마 나오면 풀어 헤쳐라. 내가 항상 언제나 귀에 못이밖에 얘기했잖아. 시그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시그마는 이렇게 더해져 있는 애를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애라고. 왜 시그마를 들고 다니면서 골머리를 쌓았냐. 그냥 풀어 헤쳐라. 그럼 x제곱 더하기 1에 fx에 뒤에 x에 1부터 시작해서 1 넣고 더하고 2 넣고 더하고 3 넣고 더하고 점점점. 너무 많다 싶으면 점점점 있잖아요. 10까지 요렇게. 이 끝. 그런 다음에 양변 미분 항등식이니까요. 실수 전체에서 이거를 만족시킬 때 그랬으니까 뭐라고 쓴 거야 이거? 양변 미분을 때려주시면 이쪽은 고배 미분법이기 때문에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이렇게 되겠죠.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그래서 혹시 나 이거 설명했어야 되냐? 아니야? 현재까지는 알아서 따라오고 있어? 아니 나머지 애들은 내가 가르치는 놈들이라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를 내가 알아서 그런데 내가 잘 모르니까 혹시라도 베이스 이론에서 막히는 게 있으면 설명해 달라고 그래. 알겠지? 하루에 2단원씩 맞춰가지고 수업 찾아서 듣고. 아 그래? 그렇구나. 우리 반으로 올 생각 없니? 나 이런 놈을 한 번도 못 만나봐서 내가 설렌다 야. 자, 사랑한다 얘들아. 자, 미분하시면 1 더하기 2x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10x 구승. 여기에 뭐 무슨 어려운 내용이 있어. 시그마 치워버리니까 미분하기 쉽잖아. 그리고 f'1 구하래요. 그러니까 x에다 1 넣어. x에다 1을 넣어야 f'1이 나오지. 그러면 2f1 더하기 2f'1 이게 내가 구하고 싶은 거고, 여기 1, 1, 1, 1, 1, 1 집어넣고 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10까지. 1부터 10의 합이 55라는 거는 외우고 있겠지. 그러니까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건? F1 값 하나 남았죠. F1 값. F1 값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2, F1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그런 데가 총 10개.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끝 하면 문제 하나 푼 거고 답은 낸 거고, 아 시그마는 풀어야 쳐야겠구나 뭐 이 정도 깨달은 건데, 이제 사후 해석을 보시면 보세요. 요렇게를 미분했더니 이렇게 나왔지. 그지? 근데 얘의 시그마 표현이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X의 K승이었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저기 써져 있는 걸 풀어헤친 것처럼. 요거 시그마로 한번 표현해 볼래? 요것도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지. 일단 항은 총 10개고요. 10개가 맞고,
그러니까 K는 1부터 10까지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 변하는 K를 어디에 쓸 것인가인데 앞에 개수가 보면 1, 2, 3, 4, 5, 6, 7, 8, 90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K 곱해주는 게 맞겠지. 그 다음에 X에 1차, 2차, 3차, 4차 늘어나고 있으니까 X에 하고 여기다 K승을 올리려고 했더니 K가 1일 때 X에 0차고 K가 2일 때 X에 1차야. K가 3일 때 X에 2차고 K가 10일 때 X에 9차야. 그럼 나 여기 지수 뭐라고 써야 돼? K-1이라고 쓰는 게 맞겠죠? 그죠? 그리고서 시작 끝을 보세요. 어떻게 됐나?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 시그마 그대로 달고 미분해도 된다야. 알겠어요? 시그마 그대로 달고 미분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얘를 미분했다라고 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X의 K-1승 해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부차적인 어떤 효과가 되겠지. 공부, 사후 공부 정도 되겠다. 맞아요. 나중에 적분기호 나오는데요. 적분기호도 안쪽에 거 그냥 시그마를 적분의 안쪽으로 빼도 되고 바깥으로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분에도 역시나 시그마는 영향받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불안하니 항상 불안하니 시그마는 일단 풀어헤치고 시작해라 라는 게 내가 너희들한테 하는 조언이다. 우리 나누어 떨어질 때 고1 때 문제라고 그랬죠. 고1 때 나머지 정리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할 때 나왔던 문장인데 이제 그 상태에서 약간 이제 고1들보다는 이제 우월한 풀이를 지금부터는 할 수 있다. 그게 뭐였냐면 fx 즉 ax n 플러스 1승 더하기 bx n승 더하기 1을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그럼 이제 나머지가 이렇게 없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1학년 때 맨날 했던 짓은 이렇게 해서 x에다가 이 몫의 앞대가리를 0으로 만드는 숫자를 넣어보는 거였죠. 이건 똑같아요. 이건 지금 1학년들이라 우리가 할 일이 똑같아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0이다. 이제 여기를 알아내는 건데 두 번째 행동부터가 달라진다는 거지. 1학년들은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해서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여기다 넣어서 앞으로 a를 달고 있는 애는 앞으로 보내고 상수인 애는 뒤로 보내서 인수분해를 시작해야 돼요. 그 인수분해가 끝나고 나면 x-1을 한번 지워질 거리가 생기고 그리고 나서 x 이퀄 1을 한 번 더 넣는 일이죠.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과정이 아주 진한하고 계산의 실수도 많습니다. 그 인수분해 하는 동안에. 그래서 이제 요 두 번째가 우리가 달라지는 게 뭐냐면 f 프라임 x 미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n 플러스 1 a의 x n승 내리고 빼고 더하기 n b x의 n 마이너스 1승 내리고 빼고 얘는 미분하면 0이고 이거는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다항함수니까 f 프라임으로 나타내죠. 뭐. q 프라임으로 나타내면 핵심이 뭐냐면 이게 제곱이라서 이쪽 항에도 x-1이라는 인수가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둘 다 남아있으니 두 번째 행동에 x 이퀄 1을 대입하는 일이 가능하죠. 오른쪽이 사라질 겁니다. 여기다 1 넣어도 0이고 여기다 1 넣어도 0이니까 는 0 이렇게 되고 여기는 n 플러스 1a 더하기 nb 이렇게가 남겠죠. x에 1 넣었으니까. 자, 그럼 이 아이의 요구사항이 뭐냐? b를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랬으니 여기서 a만 사라져주면 되죠. 그래서 요 놈에서 a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로 바꾼 애를 요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b는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b는 하고 n에 대한 식이 되겠죠.
이 얘기 한번 해야죠. 네, 소위 그냥 이 문제 이렇게 이 문제 해야 되는 그 유형입니다. 도함수의 정의 관련해서 나오는 유형이며 특징이 있다면 모든 실수 또는 임의의 실수 xy에 대하여예요. 임의의 실수 xy에 대하여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f하고 xy가 난무하는 이 덩어리는 매 문제마다 바뀔 수 있다. 예, 매 문제마다 바꾸어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뭐 추가 정보 하나 추가 정보 하나 이렇게 나오면 혹자들은 이걸 편미분 문제라고 부른다 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요구한 것은 이 아이는 논술형에 나올 수 있으니 정해의 기법을 반드시 익히고 있어야 한다. 정해는 반드시 할 수 있되 아무도 나의 풀이를 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두 개의 스텝을 외워 간단하게 푼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해부터. 정해는 f'x를 구하여라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f'x로 출발을 하시고 모든 함수의 도함수의 정의는 만고불변이라고 했죠. 만고불변. 아니 라이프니츠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내가 다른 걸 어떻게 써? 그냥 이건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고 이렇게 쓰면 돼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부터 뭘 출발하면 되냐? 이 x 플러스 h라는 부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x 플러스 h라는 부분이 여기를 연상시키면 나는 x 자리에는 x를 넣었고요. y 자리에는 마이너스 h를 넣었죠.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x 자리에는 x를 넣고 y 자리에는 마이너스 h를 넣으면 지금 이 왼쪽 좌변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 말은 이걸 우변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소린데 여기가 x가 들어갔으면 fx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h가 들어갔으면 f 마이너스 h 다음 x에는 x, y에는 마이너스 h 마이너스 xh 괄호 열고 x에는 x, y에는 마이너스 h x 플러스 h 이렇게 되네요. 거기까지 하고 뒤에 빼기 fx로 마무리. 그죠? 다들 납득하지? 내가 쓴 이 총 과정이. 그럼 이제 h와 관련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로 정리. fx는 서로 지워지고 그리고 리미트 h와 관련이 있는 애는 누구냐면 h분의 마이너스 f 마이너스 h 요 놈 두 개가 관련이 있는 놈이고 이 뒤에 있는 녀석은 말이에요. 요만큼 잘 보세요. h가 이렇게 하나 지워지죠. h가 지워져요. 그러면 떨궈져 나올 때 마이너스 x 곱하기 x 플러스 h 이렇게 떨궈져 나오는데 우리가 저 극한 h는 제로를 넣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0을 넣었을 때 아무런 트러블도 일으키지 않죠. 그럼 그냥 넣는 거야. h는 0을. 0분의 0이 아니니까. 그냥 0을 넣어. 그럼 마이너스 x 곱하기 x 마이너스 x 제곱이 됩니다. 이러면 리미트 h랑 무관한 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다시 무슨 연상을 한다고? 이거? 여기서 뭘 떠올려야 하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를 떠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면이 어딨어. 네. 그러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가? 그럼 마이너스 h도 0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h가 0으로 갈 때 이 앞에 f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밑으로 내려주면 마이너스 h 분의 f 마이너스 h, 내가 이걸 쥐고 있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바라건대 빼기 0, 이건 문제가 없어. 없는 걸 빼기 0이라고 쓴 건 내 맘이니까. 근데 이게 문제지. 빼기 f0, 이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f0이 제대로 이대로 들어오려면 f0이 0이어야죠. f0이 0인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위에 가서 x에다가 0, y에다가 0을 대입해 보세요. 그럼 좌변 f0, 우변 f0 빼기 f0, 그리고 여긴 0000 들어가는 순간 다 0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지워지고 나면 내가 바라는 대로 f0은 0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써도 지장이 없다. 지장이 없으니까 문제를 냈겠지.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그러면 요만큼이 딱 내가 설계한, 정말 이상해? 안 이상하지? 마이너스 h가 x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x가 0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0분의 fx 마이너스 f0이야. f 프라임 0이죠.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아니나 다를까 f 프라임 0은 8이라고 그랬고, 따라서 정답은 x제곱 플러스 8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이 정답이에요. 됐어요? 이게 정해. 정해. 이 과정 하나하나에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낸다고 전제를 하고 정해는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객관식에 나왔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스텝 1, x 고정. 이 말은 상수 취급이라고 그랬어요. 하고 y로 미분.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 식은 xy가 둘 다 독립변수로 작용하는 xy지만 너희는 지금 이 순간부터 x에는 숫자가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y에 대한 함수를 y로 미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y에 대한 함수를 y로 미분한다. 상상력이 좀 어려우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개했어요, 전개. x에다 3 넣어서. 그런 다음 이걸 y로 미분하면 이게 합성함수니까 바깥에 있는 애를 미분하는 동안 이건 그대로 따라오고 요말을 미분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라고 그랬죠. 근데 상수 취급하라고 그러는지 정말 상수를 넣으란 얘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얘를 3으로는 생각을 하되 쓸 때는 x로 써야죠. 이렇게. 그리고 f3을 y로 미분한다? 상수를 y로 미분하면 0이지. 그럼 fy를 y로 미분한다? 얄짤없이 f 프라임 y예요. 그리고 이거 실제로 이렇게 쓰는 건 좀 주의하시고, 사실은 전개하면 x제곱 y잖아요. x제곱 y. x제곱이라는 상수를 계수로 갖는 y의 1차식이야. 걔를 미분하면, 이거 미분하면 9 나오듯이 이걸 미분하면 더하기 x제곱이 나와야죠. y에 대한 1차식을 미분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나는 지금 마이너스 3y제곱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마이너스 xy제곱이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라는 계수를 갖는 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y 이렇게 되겠죠. 미분하면
됐어요? 이게 스텝 1. 익숙해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 2. y에다가 0 대입.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지? 이거에 대해서는 y는 0을 대입한다로 외우지만 내부적인 상태는 적절한 y값을 넣는다예요. 적절한 y값을 넣는다인데 0이 100 중 99개는 0이기 때문에 그냥 0으로 기억하는 것이 좋다. y는 0을 대입한다. 대입하세요. y에다 0. 그러면 마이너스 f 프라임 x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f 프라임 0 더하기 x 제곱 y에 0 넣으면 0 되고 결론 f 프라임 x는 f 프라임 0 마이너스 x 제곱이고 f 프라임 0은 8이라고 그랬으니까 8 마이너스 x 제곱이 답이다. 똑같이 나오죠. 두 개의 요령을 외운다. 투 스텝을 외워서 아무도 나의 풀이를 보지 않으면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알겠죠? 오이, 시간이 오버됐네. 마치겠습니다.